여성분들한테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데드리프트 하다가 바지에 찢었다고. 저희는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히든핏 김상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 있었을까요? 예, 있죠. 일단 헬스장이 활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도 네. 비트가 좀 센 음악도 나오고 어디는 뭐 네. 클럽 음악이 나오고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음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클래식. 그것도 심한. 막 하면서 열심히 네. 해야 되는데 네. 바이올린 치고서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심박수와 좀 연동이 있는 거죠? 빠른 음악이? 빠른 템포로 운동하거나 이러면은 각성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클래식을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그렇죠. 그렇고 한번 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건의는 했지만 당연히 먹히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바꿔달라고. 계속 왜 클래식으로 수용이 안 되냐. 다음 날도 오시고 다다음 날도 오시고. 네, 그래서 저도 그 회원님을 좀 그때는 좀 피할 수밖에 없었다. 제 친구는 데드리프트 하다가 바지에 똥 지렸다고. 아, 그 똥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약간 그런 건 아닌데 힘을 쓰는 네. 거다 보니까 뭐 레그 익스텐션 할 때라든가 네. 스쿼트 할 때 무거운 무게 치다가 일어날 때 이제 괄약근의 힘이 살짝 풀어져서 이제 소리가 경쾌하게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은 조금 있었죠. 뭐 그런 거는 뭐. 근데 그게 너무 경쾌하면은 그게 이제 살짝 나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경쾌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또 민망하거든요. 서로. 네, 서로 민망. 그러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순간이 좀 가끔 있어요. 단백질도 많이 먹는 시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환불을 대처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그냥 환불은 저는 그냥 바로 해줍니다. 헬스장 보면은 뭐 너한테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낸 돈에서 그냥 빼고. 이게 되게 이거는 좀 민감한 건데 이게 패키지로 묶어서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고객은 단순히 그 PT 비용 자체를 단 한 50분의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보호법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만 또 해야 되는. 그럼 결국에는 그냥 저 환불하러 왔어요.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서로 상호간에. 뭐 그쵸. 예, 어떤 이유인지 한번 물어보고 네. 바로 그냥 환불해 줄 거는 빨리 끝내주는 게 그게 이제 잡음이 안 생기고 서로 편한 것 같아요. 일부는 막 질질 끌고 상담 한 번 더 하자, 상담 한 번 더 하자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고, 뭐 직원들이 좀 힘들게 하거나 뭐 그랬던 경우도 있으셨나요? 이 직업 특성 자체가 팀플적인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리고 또 체질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반복을 더 많이 하고 어떤 애는 무게를 더 많이 치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고 또 젊을 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PT를 자기가 가르쳐서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이 센터의 이미지가 이제 부합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개인이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수업료로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기적인 입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해지기 쉽고, 그렇죠. 내가 잘 가르쳐서 네가 좋아졌던 거다. 네, 뭐 그런 저도 이제 이 일을 매니저도 했었고 네. 또 제 일을 운영을 또 이제 횟수가 또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특성이 보이면은 사실 그런 친구는 저는 고용을 안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대부분 근데 첫인상에서 다 나오기도 하고 뭐 나오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운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또 하면은 막 무조건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뭐 이게 이렇게만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PT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보시기도 하겠네요. 아니 뭐 운동에 대한 거는 결국엔 다시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직원들을 할 때는 어차피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려줘도 되는데 그런 마인드,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가 되게 팽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하셨을 때 네. 끝이 안 좋았던 직원들도 있으셨었나요?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부분은 본인이 개인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 상황. 네. 그러니까 대타와 후임이 정해지지 예. 않은 채 그만둔다고 했을 때가 제일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또 인계를 해주면서 정확히 넘어가거나 또 이 업계의 특성상 인수인계를 확실히 또 해주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통보를 하고 회원들도 잘 처리하지 못한 채 그냥 건너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고스란하게 고용주한테 피해가 바로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빠르게 수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럴 때는 뭐 수습의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그때 상황에서 바로 문제가 풀렸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다 잘하고 주변에 알던 트레이너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이게 결국 다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 잘해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다 해놨죠. 회원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회원들이 좀 이해를 해주는 면이 있고 그렇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 회원이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네. 직접 관리하는 수준까지 대화도 하고 러닝머신 할 때 항상 또 근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서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도 항상 체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걸 또 대비해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하러 왔고 제가 수업이 없다고 하면은 잠깐이라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것도 꾸준함이네요. 내가 꾸준하면 네. 어떤 결국 상황이 펼쳐져도 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거를 빠르게 고객들과 공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숨기다 보면 이걸 숨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때 당시 터트리면은 그래도 뭐 한두 명은 마음이 상해서 나갈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을 텐데 자꾸 숨기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더 악영향을 미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블로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네. 뭐가 제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유튜브랑 인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유입이 가장 또 많은 쪽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 일단 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든 안 하든 위치 파악이라든가 그쵸. 그 정도는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결국에는 네이버다. 그렇죠. 블로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완전 중요합니다. 그냥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있는 거에서 앞으로의 이제 전망적으로 홍보 수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도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인스타랑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하는 거 잘 알려주면은 고객들이 또 그런 걸 보면서 신뢰를 더 많이 하고요. 네이버에서 맛집 같은 거 홍보할 때도 아 갔더니 이거 다 사기였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출연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또 고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진정성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도대체 알아도 일반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아 그거랑 똑같네요. 살 빼는 방법은 다 아는데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했던 원동력이 됐던 게 우연히 TV 봤는데 현대차 영업사원이 맨날 명함을 뿌린다는 거예요. 항상 1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자기는 별다른 비법이 없다. 그냥 명함 계속 뿌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아버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차를 사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안부 인사한 놈한테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꾸준함이 결국에는 그 집요함. 그 영업사원은 장례식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산 것도 아닌데. 그건 또 되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되게 잘 가르치면은 누구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PT샵은 사실 소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여자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PT를 많이 하는 거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하고요.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PT를 그렇다고 또 남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천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좀 더 그렇죠. 여성분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분들한테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뭐 남자들이 따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근데 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실 때는 요즘에는 이제 광고 대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저 운영비를 다 줄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웬만한 거 아니면은 거의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막상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팁이 있으신가요? 절실함? 아, 절실함이요? 네. 정말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으면 그냥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잘 된 거를 보고 따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이미 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해서 네. 당연히 잘 된 거를 후발주자가 따라가서 그거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뭔가를 날 알릴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음식점을 하든 네. 뭘 하든 간에 지금은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알리질 못하면은 뭐 일단 가망이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뭐 차려서 간판 크게 해서 PT샵 해놓으면 오겠지라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간판도 여긴 안 달았어요. 저희 처음에 찾아왔을 때 히든핏이라고 해가지고 간판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아 숨은 고수가 여기에 있겠구나 막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셔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 히든은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 전략은 잘 맞은 건데. 아니요, 전략이 안 맞은 거예요. 사실 제 전략은 몸에 있는 히든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꾸 숨어있는 저희 샵을 말하니까. 오늘은 숨어있는 고수인지를 알고 있었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히든핏의 아니지만 김상일 원장님을 모시고 예, 좋은 시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